다음은 설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도님들 모시고 오늘 무슨 공부를 할까 하다가 이 유념, 무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유념과 무념에 대해서 또 누가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감상담 얘기해 주신 내용이랑도 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유념과 무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도품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유념과 무념은 둘 다 마음 챙김이에요. 둘 다 마음을 챙기는 것인데 이제 좀 다른 양태로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유념과 무념은 둘 다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기법에서 유무념 대조를 한다 할 때는 그때 약간 좀 느낌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때 유무념 대조한다고 할 때 그때 유념은 취사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으면 유념, 그러지 못했으면 무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무념 대조한다고 할 때 그때 무념은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좀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정전에서 그렇게 좀 두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의 이야기하실 오늘 말씀드릴 이 유념과 무념은 이 오늘 대종경 말씀에 바탕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 이 유념과 무념을 빼놓고는 마음 공부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고 그런 만큼 우리 교도님들이라면은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듣고 이렇게 사용해 와서 익숙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 그 앱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유념과 무념에 대해서 전 당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고 남들도 다 알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별로 설명을 안 했더니 그 유념이 뭐고 무념은 뭐고 어떻게 체크하고 이런 질문들도 있고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혹시 이런 단어 좀 들어봤나요? 유념과 무념? 아무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념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념한다 이 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마음을 챙기는 거. 우리가 근데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 좀 하고 일을 해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어디다 정신을 두고 있는 거. 굉장히 평화롭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는 그런 얘기도 있죠. 군대에서 이제 얼차려라는 것을 받기도 하는데 이 얼차려라는 게 뭐예요? 얼차려라는 게 사실은 얼이라는 게 정신이잖아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얼차려인 거죠. 군대라면은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이 얼차려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군대에서 훈련을 받거나 할 때 그 사람 목숨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한 사람이 얼을 놓아버리면 정신을 놓아버리면 인명피해로까지 연결된 것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차려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 생각 좀 하고 일을 해라 정신 어디다 두고 있니 이런 얘기들이 정말 꼭 필요한 얘기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말 들으면 어떻죠?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보통 이런 것들이 아까 그랬죠. 얼차려가 정말 얼차려라는 그런 본질의 목적을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가혹행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변질된 것들이 많고 또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생각 좀 하고 일을 해 이렇게 안 하고 생각 좀 하고 일을 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그죠. 그 말엔 보통 화, 짜증 막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렇게 거기 뿜어내다 보니까 그럼 말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인데 들으면 참 반갑지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은. 그런데 그렇기는 해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담아 쏘아내는 것들 또는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변질된 것은 그 이제 잘못된 것이니까 뭐 그게 잘못 사용되거나 한 것들은 잘못 사용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
내가 그 실수를 했다는 어떤 창피하고 불편한 마음, 또는 상대방이 짜증내거나 화내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그 화가 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좀 접어두더라도 정말 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무심히 기계적으로 했을 때는 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무심코 일을 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장비를 다룬다든지 사람의 목숨이 달리는 그런 훈련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 정신을 놓지 않고 잘 챙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것, 마음을 챙기는 것, 또는 알아차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념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념은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원동력이 되나니 유념이 아니고는 모든 일에 향상이 없는 것이다. 모든 일에 향상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신만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어디 나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책에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이거 들으면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들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니라. 어디 나온지 아시겠죠? 언어가 좀 이렇게 묘해요. 앞에 말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말 딱 들으니까 그 표현이 어디 나온지 감이 좀 오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은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뒤에 것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런 그런 가르침들이 있더라고요. 이렇듯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부처님들과 성자들께서는 이 유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가르쳐 오셨고, 특히 더더군다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유념 공부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막연히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상시훈련법을 정하시고,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태조사법이라고 해서 검은 콩, 흰 콩을 가지고 유념했나 무념했나 그걸 챙기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문자와 서식에 능한 사람들은 일기법을 가르쳐서 거기서 유무념을 대조하게끔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오셨으니 이 유념 공부의 중요성이야 정말 두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념 공부의 신뢰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보자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을 모아 오롯하게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그 일의 성공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때에도 정신을 차려서 책을 읽고, 또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을 챙겨서 이 복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어렵게 배운 지식을 또 잘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잡념에 끌려서 이 설거지를 하다 보면 실수로 그릇을 깨기도 하고, 또는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나 하는 어떤 그런 원망심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마음을 잘 챙기고 설거지를 하면은 그 순간에 오롯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일 속에서 어떤 마음의 힘도 쌓아가면서 번뇌와 잡념을 제거하는 어떤 훌륭한 수행의 한 방법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게 가끔 설거지를 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종종 어떤 때 이렇게 한 번씩 하냐면은, 주로 이제 우리 선재가 설거지를 참 많이 해요. 많이 도와주는데, 좀 설거지 하기가 참 많겠다. 저거 설거지 하기 싫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제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때는 제가 딱 해요. 설거지를 오히려. 왜냐면은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이 제가 있는 상태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가 하기 싫은 걸 이렇게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은 마음이 딱 들면은 오히려 그냥 제가 해요. 그 마음은 이제 극복하는
이제 극기복례하는 그 수행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하면은 마음 챙겨서 하면은 너무 그냥 괜찮아요.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매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각자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그것을 마음을 챙겨서 할 때는 그 마음이 괜찮은데 자칫 방심하게 되면 거기서 잡념이 확 들어와 가지고 아까 그 성경 말씀처럼 그 사자처럼 이렇게 노리는 그 악마, 사탄, 우리 그 마군이라고도 하죠. 탁 들어와요. 빈틈을 보고 그렇게 그냥 잘 공격을 해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녹아나 버리면은 원망심이 확 일어나 버리죠.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이 목공 작업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 대패나 사포를 이용해서 목재를 다듬는 작업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포를 이렇게 해서 써서 이렇게 목재 표면을 다듬는 일이 이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일이거든요. 단순한 일이고 시간은 많이 들고, 근데 또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처음에 뭐 이제 한 80번짜리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100번짜리도 해주고, 그러고 난 또 한 120번, 150번, 180번 몇 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포질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대로 드러나요. 한 80번에서 100번 정도만 하고 한 2번 정도만 사포질하고 끝내버린 그 표면과 나중에 한 250번, 300번까지 해서 이제 쫙 해놓으면, 그 제가 그 봉타님 댁에 그 탭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했어요. 저희 교당에서 저희가 쓰는 거니까 그냥 좀 힘들고 해서 좀 대충 했었거든요. 근데 해놓으니까 완전히 막 유리 표면처럼 너무 매끈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긴 싫어. 왜냐하면 그게 금방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몇 시간씩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작업들도 마음을 챙겨서 하면은 그냥 그 챈팅 하듯이 그냥 그것도 수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그 상우님께서 그 주신 그 책, 오라버니께서 쓰신 책에도 보니까 그런 이렇게 표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목공 작업하시면서 사포질하면서 이렇게 느끼셨던 그런 희열에 대해서 쓰신 것을 보고, 참 이분도 참 도인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마음을 챙겨서 하면 오히려 단순한 일일수록 삼매의 경지에 들긴 참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한 노동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지혜도 얻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일상의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한 가운데 달인이라 할 만한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일정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게 수박을 경매하는데 막 엄청 부려놓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만 통 이상씩 이렇게 이렇게 지파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대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트럭에서 던져주면 그걸 탁 받아서 내리는데, 탁 받는 걸 그 한 손으로 이렇게 탁 받아요. 한 손 받는 것도 신기한데, 착 받으면서 이것을 탁 돌려요. 이렇게 착 받아 내리면서 이렇게 탁 돌려서 이렇게 내리는데, 거기 도가 있더라고. 이게 그냥 돌리는 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폼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착 받는 순간에 거기서 소리로서 이것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착한 순간에 이건 밑 안에서 깨져 있다, 아니면 덜 익었다, 잘 익었다, 이건 당도가 많겠다, 적겠다, 그걸 딱 아는 거야. 그리고 착 받는 순간에 돌리면서 한번 전체를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한참 보고 한참 두드리고 이렇게 뭐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분은 척착 하다가 중간에 안 익은 잘못된 것들 그냥 던져서 깨버리고 섰으면 없어요. 그냥 탁 던져서 깨버리더라고. 제작진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수박은 딱 확실해. 그런 것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난 아무리 세이프웨이 가서 두드려봐도 모르겠는데 한참 두드려보고 왔는데 이상한 수박이 걸려있고 이러는데, 참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냐? 물론 정말 오래 하는데 도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 한다면 또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죠. 이렇게 마음을 챙겨야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챙겨서 하면은 10년이 걸려서 할 일을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챙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양도 있고 연구도 있고, 그에 따른 사실적인 결과도 달인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물론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했던 경험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이제 테니스 연습하면서 이게 유념을 하는 것이 이 서브를 하는데 이 서브가 사실 좀 쉽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세게 친 공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던져서 내가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걸 테니스라는 게임은 서브로 시작하니까 서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좀 잘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한 100개씩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조금 마음 챙겨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예요. 어깨도 뻐근하고 그냥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근데 어느 날 이 글을 읽게 됐는데 100개를 연습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정말 공 하나를 서브를 하는 걸 연습을 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쳐야지 실력이 있는다. 근데 그 골프도 마찬가지죠, 그죠, 임사님? 연습할 때도 막 그냥 많이 친다고 늘겠어요? 칠 때 하나하나 딱 정신을 골라서 쳐야지 이게 실력이 바로 직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잘 맞아도 기분이 괜찮고 못 맞아도 기분이 괜찮고 그래요. 근데 마음을 안 챙기고 하면 서브가 잘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엉망으로 들어가면 난 이따구야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이래요. 근데 딱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유념을 해서 하게 되면은 잘 맞으면 잘 맞는 대로, 못 맞으면 못 맞는 대로 내가 마음을 챙기고 안 챙긴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실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게 되더라고요. 뭐 이 밖에도 이 유념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향상을 얻는 이런 것을 얻어낸 그 예화들이야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겠죠. 그 일이 복잡한 일이든 단순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이 정신을 차리는 공부, 마음을 챙기는 공부, 생각을 하는 공부, 이러한 유념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 성공을 도모하기란 어려운 것이며 유념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밝히고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그 각자의 어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유념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도 정말 좋은 대학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는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내설 만한 그런 실력도 갖추시고 또는 직장에서 성공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유념 공부를 해오셔서 그런 공덕으로 이런 실력과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유념하는 공부인데 그렇기는 해도 이 유념하는 공부보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이 이 무념 공부예요. 이 무념하는 공부를 더불어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깊지 못하며 참다운 진경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 무념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인이라면 유념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유념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유념 공부는 그래도 좀 많이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철이 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면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의식적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유념 공부이긴 한데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무념 공부까지 함께 아우르는 사람은 참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무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무념 공부에 대해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념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오직 염착의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착이 없이 보고 듣는 데에도 착이 없이 듣고 말할 때에도 착이 없이 말하고 동할 때에도 착이 없이 동하고 정할 때에도 착이 없이 정하여 항상 그 망상을 멸도하고 진열을 자득하게 하는 공부이다. 약간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까 그 유념이 뭐라고 했죠?
마음을 챙김 또는 정신을 차림,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념이라면 이 무념이라는 것은 마음을 놓는 것, 생각을 놓는 것, 이것을 무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놓는다고요? 정상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염착, 오염된 생각,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놓고 또 놓고 놓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무념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무념 공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모르게 하라.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왜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오른손인데 왜 어떻게 몰라요? 무념하니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니까. 오른손 일을 하고 유념을 해서 하더라도 그걸 그 했다는 그걸 딱 놓아버리면 모르는 거죠. 생각이 없으니까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념 공부예요. 무념 공부. 그래서 이 무념 공부가 어떠한 공부인지 실례를 들어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실력이 어느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여서 더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미 이만큼 알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없이 하는 까닭인 것이며, 공익을 위해 헌신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도자로 존경을 하고 또 그런 존경을 받게 되는 것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까닭이며,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덕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까닭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한테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무념을 잘 해야 지식도 더 커지고 지혜도 더 커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진실된 사랑과 깊은 덕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에 천착하게 되어서 스스로 판국을 좁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차라리 그 분야에 능하지 못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보려고 하죠. 이것도 좀 건드려보고 저것도 좀 건드려보고 그러는데 어느 분야에 몰입해서 그 분야 이 정도 딱 이루고 나면은 그거 조금 이루고 난 것은 놓지 못해. 다른 것을 할 엄두도 못 내고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들만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기 전에는 가능성이 참 많은데 조금 했다는 생각, 유념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무념 공부를 안 해버리면 이거 싹 리셋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전에 있던 가능성이 싹 닫혀버리는 거죠. 때문에 이 유념 공부를 하는 가운데 무념 공부를 또한 끊임없이 함께 하여야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판국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공부의 깊은 경지를 밟는 가운데 지혜가 정말 툭툭 열리게 되고 그 마음이 환하게 넓게 열리게 되고 이 쌓아놓은 우리 공덕이 그 공덕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는 무료의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무념하는 것을 또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에 갖는 것처럼 말이 내포하는 것처럼 무념하는 것을 유념하고 유념한 것을 무념하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 가지고 아까 대종경에 나오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유념할 자리에서는 유념을 하고 무념할 자리에서는 무념을 한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공부의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유념할 자리에 무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공부할 때 마음 챙겨서 해야 되는데 방심해서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리고 또 했다고 그게 공부 뭐 얼마나 했다고 나는 뭐 해도 안 돼 뭐 이렇게 무념해야 되는데 거기 또 유념해서 또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성공 보잘것도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유념할 자에 무념하고 무념할 자에 유념해버리면 그건 이제 볼 것도 없는 것이고 유념할 자에 유념을 한 사람도 무념할 자리 무념하지 못하면은 크지 못한 거예요. 이 유념하는 공부가 이렇게 둑을 열심히 쌓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무념 공부는 그렇게 쌓아 올린 둑에서 새어나온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둑을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기틀을 다져놓고 근데 물이 좀 새는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마침내는 힘들게 쌓아온 그 공덕마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헛되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또는 우리가 걸음을 한다고 할 때 이 유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걸음을 이제 그 나무에게 해주는 것이 이제 유념 공부인데, 이것을 그냥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겉에다가 해주면 어떻게 돼요? 비,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이 싹 그냥 날아가 버리죠. 무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잘 덮어버리는 거예요. 했는 듯 안 했는 듯 흔적 없이 그냥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버려야, 그래야 그 걸음한 공덕이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그 나무의 뿌리에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숨기는 거, 함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무념 공부야말로 유념 공부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무념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실력을 갖추고 지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에 집착해서 덕을 상하고 한편에 치우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되기가 쉽고, 이 무념 공부만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의 여유와 평화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덕스러운 인물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념무상,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무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적인 어떤 실력, 정말 세상을 어떻게 유익주고 하는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은 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념과 무념을 함께 아울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되는 유념과 무념 공부를 어느 하나의 편착됨이 없이 두루두루 하는 것이 이 이론상처럼 둥글게 밟아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 공부인들이 해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유념과 무념 공부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대종사님께서. 이 유념 무념 공부는 그냥 열심히 잘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이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오늘 이 감상담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스테파니 씨가 그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그 일기법 했던 얘기 하시죠.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기법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일기법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일기법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가 확인하고 대조하고 사실적으로 공부하고 또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킬 수 있어야 그때야 실력이 점점 늘어요. 좌산상사님 같은 분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일기 대조하시면서 공부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야 더 말할 거 있겠어요? 예? 그렇게 진짜 출가 이상 큰 스승님도, 네? 정말 성자다 하는 그런 우리 큰 스승님들께서도 지금도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상시훈련법을 제정하시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조사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너 글을 모르면 이거라도 해라. 넌 글자를 아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무념 잡아서 일기를 써보도록 해라. 그거를 자녀들도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허송 시간은 한 개 몇 시간이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또 그 감정을 딱 해주시고 일기를 써온 것들을 보시고는 거기에서 맞춤법도 이렇게 해주면서 얼마나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교정을 해주셨나 몰라요. 그렇게 해주신 이 공부를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공부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은 제가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앱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겠어요. 과거에는 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문자 서식에도 능하시면서 또 스마트폰까지 쓰시는 분을 위해서 앱까지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승님들께서 그렇게 간절히 발언하신 그런 영혼이 있으시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다가 저는 했을 뿐이죠.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공부의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이 스승님들의 그런 바람을 한번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침과 정말 이 교법대로만 하면 남녀노소, 선악, 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또 종교를 진짜 막론하고
이 사실적인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복과 한량없는 지혜를 장만하게 될 것을 저는 자신합니다. 부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불하고 또 제중하는 그런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로 거듭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